이번 수업에서는 합성국 신경망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성국층을 통한 학습, 데이터 증강, 배치 정규화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합성국층을 통한 학습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주었다면 모델.fit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 몇 가지 파라미터 값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X에는 날씨 사진 학습 이미지를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Y에는 정답값, 클라우디나 샤인, 선라이즈, 레인, 포기와 같은 정답값을 수치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에는 한 번에 학습할 데이터 크기를 지정하고 에포크는 학습 횟수, 그 다음에 버버스는 로그 형식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로그를 전부 다 출력을 할 건지 일부만 출력을 할 건지를 이 버버스를 통해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콜백은 사용자 정의 함수로 예를 들어서 얼리 스타핑을 지정하게 되면은 10번 이상 손실이 줄어들지 않으면 학습을 멈추는 설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지정하게 되면은 검증 데이터의 비율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을 잘 진행을 했다면 학습 세트와 검증 세트를 통해서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학습 결과를 히스토리로 받아와서 어큐러시와 로스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큐러시는 정확도로 학습 검정 세트를 통해 정답값의 비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로스, 학습 검증 세트를 통해 손실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얼리 스타핑을 지정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모델의 성능이 정체하는 구간에서 성능 향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훈련을 멈추도록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진행합니다. 예측을 할 때는 모델.predict를 사용합니다. 예측이 다 되었다면 어큐러시를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합성국 신경망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 합성국층을 통한 학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돌려놓은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국층을 통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넘파이나 판다스, 매플라립, 시본, 그 다음에 오픈CV와 같은 도구들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구글 콜라보레이토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우선 마운트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 폴더에 폴더 경로를 변수에 지정해서 재사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쓰여져 있는 test.csv는 제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읽어와서 오픈CV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 그 다음에 예측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CV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읽어오고 RGB 형태로 변환해 준 다음에 150 곱하기 150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과 트레인 데이터셋을 각각 개별 폴더로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렇게 위에 함수를 돌려서 각각의 이제 폴더에 맞게 불러오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별로 350개, 250개, 300개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해야 될 데이터셋은 이 위에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30개 데이터셋을 예측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배열 형태로 x와 y의 값을 일단 numpy array 값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습 세트와 검증 세트를 분리를 하도록 합니다. 학습 세트와 검증 세트를 분리를 할 때는 scikit-learn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검증 세트가 20%가 되도록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할 때 학습 세트와 검증 세트를 따로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150픽셀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255로 나누어서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에 사용할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를 해 주었다면 이제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의 이제 사이즈도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의 쉐이프 값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 바이너라이저를 통해서 정답 값을 원핫 형태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정답 값을 원핫 형태로 변경을 해 주었고요. 원핫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 해당 클래스에만 1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씨를 예측을 해볼 건데 클라우디라든지 포기라든지 선라이즈라든지 샤인 이런 날씨 값들이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값에 해당될 때만 이렇게 1로 표기되는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 값을 원핫 형태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값이 이제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순서에 따라서 값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값은 클라우디, 그 다음에 1번 인덱스는 포기, 2번 인덱스는 레이니, 3번 인덱스는 샤인, 4번 인덱스는 선라이즈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각화해서 이제 이미지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에일리언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예측을 할 건데 이건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사용할 이미지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라이즈는 이제 해가 이제 떠오르는 선라이즈 이미지, 샤인, 클라우디, 레인, 포기와 같은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학습을 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날씨를 맞추는 게 이번 실습입니다. 예측값의 종류별 빈도수를 보도록 할 텐데요. 250개에서 350개 사이에 빈도수가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합성곱 신경망을 직접 구현을 해서 이렇게 컨볼루션과 맥스플링, 컨볼루션과 맥스플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을 통해서 이렇게 1차원 배열로 펴준 다음에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하나 통과를 시키고 유닛의 개수는 256개로 그 다음에 출력의 개수는 5개 소프트맥스로 해서 출력을 하는 이런 신경망을 모델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모델의 요약값도 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의 복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 해 주었다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미리 돌려 두었는데요. 100번을 에포크를 돌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0번을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학습의 성능이 증가하지 않고 이제 정체하게 되는 구간이 오게 되는데 그 구간이 오게 되면은 멈춰라 라고 해서 이렇게 early stopping patient를 10으로 지정을 해서 10번 이상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학습을 멈추도록 early stopping까지 지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model.fit의 train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위에서 나누어 주었던 validation 데이터셋을 따로 나누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학습을 해서 에포크를 돌 때마다 이제 로그를 찍도록 했는데요. 어큐러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0.5로 시작을 하는데 학습을 하면은 할수록 점점 이렇게 정확도가 0.98, 0.99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의 어큐러시도 보게 되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게 되면은 학습의 정확도가 정체가 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 학습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서 직접 시각화를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게 되면은 정확도가 높아지는지 이제 오차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성능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정확도를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손실률, 로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fit을 통해서 학습을 해 주었다면 predict를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edict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결과를 정답지를 불러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불러온 순서대로 이 테스트 Y의 순서대로 이 정답지를 정렬을 해주었고요. 순서대로 불러오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정답과 한번 정확도를 비교해 봤더니 0.76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예측했었던 밸리데이션 세트의 정확도는 한 0.85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실제 테스트 셋을 넣어서 예측을 했더니 이제 0.76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때 정확도를 높여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합성곡 신경망에 층을 더 더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좀 더 높여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가 예측한 테스트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클라우드인데 fog이라고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인데 샤인이라고 예측을 하거나 그리고 fog인데 레인이라고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예측을 한 것도 있고 fog인데 fog이라고 예측을 하고 레인이라서 레인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예측한 데이터도 있지만 이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직접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합성곡 신경망을 구현을 해서 그 합성곡 신경망을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fit, predict 해서 그 예측의 결과가 이제 얼마나 정답값에 정확하게 맞추었는지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증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기술로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같은 이미지이지만 위치를 조금 이동한다든지 회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다양하게 생성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식별하고자 하는 물체의 이미지를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이나 확대, 회전, 밝기 조정 등 다양한 변형을 해볼 수가 있으며 이렇게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형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어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변형 시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날씨 이미지가 아니라 숫자 이미지 6을 회전하게 되면은 9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의 양을 늘릴 때는 그 이미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미지 변형 시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데이터 증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증강은 훈련 세트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테스트 세트에 적용 시 현실과 너무 다른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증강은 산업계와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고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케라스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증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랜덤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색상의 대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만 자른다든지 무작위 뒤집기, 회전, 확대, 축소, 크기 변경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샘플의 특성 분포를 결정하거나 랜덤 샘플의 특성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회전 범위,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기울기, 확대, 축소,
회전 여부 등 다양한 변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 텐서플로우에 내장된 케라스의 전처리층을 사용해 데이터 증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 데이터 증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증강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텐서플로우에 내장이 되어 있는 전처리 도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증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플립을 한다든지 컨트라스트 값을 조정한다든지 로테이션으로 회전을 한다든지 줌을 해서 확대나 축소 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할 때는 이미지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정보에서 이제 정보가 왜곡되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증강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성능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에 맞는 데이터 증강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 이미지라면 6이라는 숫자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9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왜곡되는 것에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플립이라든지 컨트라스트, 로테이션, 줌과 같은 옵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데이터를 무작위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규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옵션들을 시퀀셜 레이어의 상단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시퀀셜 레이어 상단에서 이미지 변형을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합성곡층과 맥스플링, 합성곡층, 맥스플링을 거쳐서 이제 플래튼에서 1차원 배열로 이제 데이터를 1차원 형태로 변형을 해준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고요. 256개의 유닛을 가지는 이제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고 5개로 이제 예측을 하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출력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코드를 돌려 두었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코드라서 제가 미리 실행을 해 두었습니다. 에포크를 100번으로 하고 10번 이상 성능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제 학습을 멈추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큐러시가 0.4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0.6부터 어큐러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전 실습에서 실습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쭉 끝까지 학습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셋도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도 이제 성능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10번 이상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멈추게 이제 얼리 스탑핑 하는 옵션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날씨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을 한다든지 줌을 한다든지 해서 학습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 증강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증강 방법은 성능이 대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있는 데이터 증강의 옵션을 변경을 해서 성능을 변경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게 되면은 트레인 세트와 밸리데이션 세트가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지금 30번 정도 넘게 학습을 했더니 더 이상 성능이 증가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학습을 멈추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어들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증강을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텐서플로우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학습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치 정규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정규화는 값의 크기를 변경해 입력을 정규화하고 인공신경망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배치 훈련에서는 이전 층의 활성화함수 출력에 대해 통일된 정규화를 진행해 평균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치 정규화의 특징은 기울기 소실과 폭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값의 스케일을 변경해 입력을 정규화하게 됩니다. 또 신경망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가중치 파라미터의 스케일을 규제해서 학습률을 높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률을 배웠을 때 컴파일 과정에서 학습률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률을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은 경사로를 그냥 지나쳐 버려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배치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가중치 파라미터의 스케일을 규제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니 배치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평가하기 때문에 배치 정규화입니다. 배치 정규화를 합성곡 신경망에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각 층에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기 전이나 후에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연산을 추가하게 됩니다. 배치 정규화를 하게 되면 훈련 세트를 표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면 기울기 소실 문제가 크게 감소하여 수렴성을 가진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중치 초기화에 네트워크가 훨씬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합성곡 신경망에 배치 정규화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치 정규화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정규화도 텐서플로우에 내장이 되어 있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때 0과 1 사이로 만들어서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해줄 필요 없이 이 배치 노멀리제이션에서 정규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레이어에서 이제 시퀀셜 레이어를 만들어줄 때 합성곡 신경망, 풀링, 그 다음에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새로 맥스 풀링 아래에 추가를 했고요. 다음으로 컨볼루션 맥스 풀링 다음에 또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튼 해서 1차원 형태의 배열로 펴주고 다음으로 256개의 유닛을 갖는 히든 레이어를 하나 구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출력을 갖도록 소프트맥스로 반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을 컴파일 해주고 그리고 fit을 해주는데요. 이때도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나누어서 학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학습 결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것도 학습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미리 실행을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어큐러시가 0.59부터 시작을 하고 밸리데이션은 0.68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을 하면은 할수록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며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도 이제 0.83으로 점점 학습을 할수록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이상 성능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제 멈추도록 했는데요. 한 30번 정도 학습을 하고 멈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 노멀리제이션까지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 배치 노멀리제이션도 층의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해주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이 부분도 배치 노멀리제이션 층을 변경을 해보면서 추가 제거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올려보시는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곡층을 통한 학습은 모델.fit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X에는 학습에 사용할 이미지, Y에는 정답값, 그리고 배치 사이즈에는 학습할 데이터 크기, 에포크에는 학습 횟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다면 모델.predict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X에 예측에 사용할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데이터 증강은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기술인데요. 식별하고자 하는 물체의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평행이동, 확대, 회전, 밝기 조절 등을 하게 되며 이미지를 변형해서 다양하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배치 정교화는 기울기 소실과 폭주를 해결해주며 값의 스케일을 변경해 입력을 정교화하게 됩니다. 신경망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